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예, 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 내용이 중요한 얘기가 많으니까 예,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장전 실적 발표를 했고요. 좋은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6.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총은 270빌리언인데 어제 JP모건이 340빌리언이었잖아요. 네. JP모건에 이어서 상업은행 중에서 미국에서 2위 정도 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업 구조는 JP모건하고 비슷하게 순이자 이익 부분에서 50% 이상 차지하고요. 그 비이자 이익 부분에서 나머지를 차지하는 은행이라서 소비 심리나 또 향후 은행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밑에 메릴린치가 예, 메릴린치가 있는데 거기 메릴린치 고객자산 운용 사업부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업부로 붙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뭐 메릴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옛날에 했다가 다시 일원화해서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꿨고요. 예. 그리고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총 270빌리언, 주가 33.6달러,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이 24.5빌리언입니다. 매출의 구성을 보면은 순이자이익하고 비이자이익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순이자이익이 13.8빌리언 그리고 비이자이익이 10.7빌리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이자이익은 그 YOY로 24.1%가 늘었고요. 비이자이익은 이 부분이 그 IB 쪽이 있다 보니까 YOY로 소폭 감소한 10.7빌리언인데 YOY로 8%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매출로는 24.5빌리언 아까 나왔는데 이게 YOY로 8%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컨센이 23.6빌리언이었는데 컨센보다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뭐 소매 커머셜 뱅크 소매은행 쪽에서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있었고 예, 그 투자은행 부분에서는 최근에 뭐 채권 주식 예. 뭐 다 안 좋았으니까 예, 그쪽에서 좀 까지고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예. 다 예. 뭉쳐서 보니까 예, 그래도 YOY로 플러스 8%.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비즈니스 구조가 참 좋네요. 예, 예. 그래서 그 JP 모건하고 비슷하게 IB 부분에서 한 50% 정도의 YOY 감익이 있었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출 자산의 증가, Q 부분하고요. NIM, P 부분인데 두 부분 다 괜찮았습니다. 대출 자산이 1.03트릴리언을 기록을 했는데 YOY로 12%가 늘었고요. NIM은 2.06%를 기록을 해서 YOY로 20bp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전부 좋았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출 자산 쪽에서 밑에 보시면은 커머셜 론도 있고 컨슈머 론도 있는데 두 부분 중에서 커머셜 론 법인 쪽이 17%가 YOY로 늘었고요. 그리고 소매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컨슈머 론이 7%가 늘어서 좋은 모양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밑에 같이 그 순이자 이익하고 순이자 마진을 보면은 계속해서 21년 3Q부터 시작해서 1.68, 1.67, 1.69 22년 1Q까지 1.6%대를 기록을 하다가 22년 2Q부터 1.86% 그리고 2.06% 이 정도의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자연스럽게 이해되듯이 명목금리 자체가 오르는 구간에 있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간에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 있으니까 순이자 마진 자체도 은행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분석들이 가끔 나오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은 순이자 마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비즈니스 구조가 좋고 좀
장사를 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손 관련 비용에 있어서도 그 밑에 이제 provision for credit losses를 보면은 비슷한 모습인데 어제 JP모건과 비슷한 모습인데 21년 3Q에는 크레딧 관련 비용, 그러니까 대손 관련 비용이 0.6 빌리언이 환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0.9 빌리언이 을 다시 이제 비용으로 쌓아놓는, 그래서 상각 비용도 있고 충당금 비용 이렇게 합쳐가지고 0.9 빌리언을 쌓아놓다 보니까 이거가 이제 차액으로 보면 1.5 빌리언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순이익이 좀 그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이익 자체가 7.1 빌리언이 나오면서 YOY로 8%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상당히 선방을 한 그런 부분이고요. 대손 관련 비용도 회사 정책이나 지금 상황에 따라서 쌓게 돼 있는데 신용카드 대출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이런 그 대손 비용이 결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대출 자산 자체가 YOY로 12%가 늘었잖아요. 그렇게 늘어난 영향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대손 관련 비용을 쌓아놓은 것 플러스 향후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손 관련 비용이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대손 관련 비용을 빼면 이익도 꽤 많이 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면은 뭐 1.5 빌리언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나중에 또 이 부분이 희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환입이 돼서 순이익을 증가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이자이익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IB 쪽에서 YOY로 46%가 줄었지만 채권 트레이딩 부분에서 어제 JP모건에서도 이 채권이나 뭐 커런시나 커머디티 이런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해서 IB 쪽 줄어든 부분, 그리고 주식 쪽 줄어든 부분을 컴pense이트 했다고 했는데 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채권 트레이딩에서 27% YOY로 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비이자 이익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그 신용카드 결제액 추이하고 그리고 결제 내역, 어디에 결제를 했는지,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소매금융 쪽에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 기반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특히 이제 소비자 금융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봄으로써 지금 미국 경제에서 좀 소비 쪽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등 결제액 추이하고 증가율입니다. 이게 YOY로 해서 YTD인데, 그러니까 9월까지 YTD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YOY 증감률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6%, 2020년에는 아시다시피 좀 그 팬데믹 영향 때문으로 인해서 9월까지는 이미 안 좋았었기 때문에 YOY로 1%였었고요. 2021년에는 급격히 회복하면서 2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떠냐? 즉 그 증가율이 좀 꺾여서 지금까지 12%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YOY로 두 자릿수 이상의 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물론 이게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비는 견조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그 옆에 이제 결제 내역이 나오는데요. 그 볼륨상 그 결제액하고 빨간색이 결제액이고요, 파란색이 결제 건수입니다. 그래서 결제액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YOY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단은 가솔린이고요. 왜냐하면 가솔린 가격이 예. 자체가 높다 보니까 건수 자체가 4%밖에 늘어났지 않았지만 결제액은 23%가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트래블 앤 엔터테인먼트 리오프닝 영향으로 인해서 결제액 자체가 YOY로 20%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푸드나 리테일이나 서비스는 그 인플레 영향을 받아서 거래 건수 대비 결제액이 좀 높은 상황인데 푸드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는 6%가 늘었는데 결제액 자체는 10%가 늘었고요.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총 망라한 부분인데 거래 건수는 4%가 늘었는데 결제액은 9%가 느는 이런 현상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뭐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소비는 그래도 그럭저럭 견조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어제도 보셨지만은 그 투자 관점에서 이익 대비 또는 순자산 대비 지금 시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미국 시장 전체가 조정 낙폭이 심하다 보니까 이 은행 쪽도 상당히 경기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또 매크로 환경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았는데 PER이나 PBR로 보면은 거의 히스토리컬 로우 수준입니다. PER로 보면은 팬데믹 때 수준 정도의 PER을 받고 있고요. 한 9배 중반 정도 받고 있고요. PBR로 보면은 팬데믹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1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그 주가가 레벨도 낮고 밸류에이션 레벨도 낮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공통적으로 섹터가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상위 은행들은 뭐 동행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데서 한번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물론 추세적으로 은행이 뭐 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경기를 타는 거니까 약간의 이제 시클리컬의 어떤 특성을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클리컬의 특성을 활용해서 투자에 적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PBR, PER 차트를 봤더니 예. 2019년도에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이제 3.2에서 1.5까지 빠지잖아요. 예. 그 금리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면서 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쭉 봤더니 2018년 하반기부터 약간 그때도 이제 물가 공포 예. 그런 이유로 해서 2018년 4분기에는 미국 주식이 다 빠졌었잖아요. 예. 그때 같이 빠졌다가 예. 오히려 2019년도에 보니까 이 PBR 밴드로 봤을 때 0.9에서 1.2배까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30% 이상 주가가 올랐다는 말인데 예. 지금 그 비슷한 이제 레벨까지 와 있고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뭐 자료 만들면서 그 닷컴버블 때 예. 많이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랑 또 이 주식시장에 또 많은 전문가 분들이 또 닷컴버블 상황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닷컴버블 상황이 오면 이 PBR 밴드 하단을 또 깰 수도 있으니까 예. 금융위기 때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 닷컴버블이 깨지고 났을 때 그 기업들이 많이 도산을 하면 예. 지금 이렇게 충당금 잡아놓은 게 더 예. 쌓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로스가 되면서 충당금 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부실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재작년에 코로나 때 충당금을 왕창 쌓아놨다가 예. 작년에 다 환입이 되면서 이익으로 잡혔었는데요.
이번에 잡았던 이 충당금이 예. 내년에 환입이 될 건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되는지 예.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 금융위기 같은 2008년 상황은 아닌 거고 일단 예. 예. 그렇죠. 두 번째는 닷컴 버블 상황인데 사람들이 좀 잘 아직 그 2000 그때 당시에 주식시장에 없었던 분들은 그 닷컴 버블 때 얼마나 이 엉터리 회사들이 예, 많이 맞습니다. 난립했는지 잘 몰라요. 예. 예. 자료만 보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를 텐데 그때 2000년, 2001년도 넘어가면서 그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리세션에 들어갔던 2001년도에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엔론이라는 예. 그 거대한 에너지 기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 월드컴이라고 예. 그 통신회사가 있었잖아요. 그 월드컴도 어마어마한 회사였었어요. 예. 예, 그 에너지 기업하고 월드컴 같은 큰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되고요. 그 망했던 이유가 다 보면 이제 닷컴을 가장한 다 그 분식회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 우리가 너무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면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을 얘기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얘기되면 그렇게 20년 전이나 아니면 너무 멀게 100년 전에 대공황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이 금융권의 예.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되게 많이 좋아지고 또 어떤 샥이 왔을 때 네. 중앙은행하고 공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팬데믹이 왔을 때 바로 이제 배당 주지 말고 자사주 매입하지 말고 충당금 더 쌓고 그렇죠. 해서 충분히 버퍼를 가진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이슈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이제 벌어들이는 만큼 자사주 매입이나 그 배당을 해도 된다는 그런 또 규제를 또 완화해 주는 그런 조치도 있었고요. 지금 은행에서 이제 정말로 그 위기가 온다면 시그널이 또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하지 않는 그런 조치가 있다면 정말로 이건 큰 위기인데 지금 버는 족족 그냥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등 그 주주 환원에 활용을 하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제는 약간 아쉽게도 배당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석으로 나중에 이제 뉴스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난 분기 보면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면 JP모건도 한 거의 30%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은행들이 자신이 없으면 그런 주주 환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나 확대 해석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닷컴 버블 깨졌을 때는 엄청난 환상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가 이제 롯데그룹 그리고 코오롱그룹 한화그룹 이렇게 다 합친 시총보다도 훨씬 더 큰 시총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큰 기업들이 망하게 되고 그 큰 기업들이 망했을 때 엔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5년 연속 미국의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됐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혁신이 혁신이 아니라 이게 뭐 분식이었어. 예, 분식 회계의 혁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거품이 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류작들, 닷컴의 아류작들이 많이 망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년도가 2001년, 2002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은행권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야기할 정도가 되면 뭐 스트레스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하잖아요. 지표들이 다 엉망이 되죠. 엉망이 되고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를 겪고 이러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저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 뭐 경기가 부흥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고 다녔느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혹독한 경기 침체보다는
1991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예. 공격하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또 유가가 좀 올라가고 그때도 리세션이 오고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는데 주가가 한 20% 정도 빠지는 척 하다가 그 다음부터 또 올라갔었어요. 그 정도 리세션을 오는데 혹독한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리세션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이 닷컴버블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공모액 자체를 10억 미만으로 하면 인터넷 공모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도 나도 그 서로 상장하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기술이나 골드뱅크나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던 기업들이 뭐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또 피해를 봤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상황에 비하면은 지금은 정말로 차분하고 또 말도 없이 이제 투자자들이 그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였잖아요.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하나씩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간단하게 미국 주요 은행별 지표 보면 아까 그 주요 은행들이 동조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가격 레벨도 그렇고 또 뭐 멀티플도 그렇고 뭐 ROE도 그렇고 약간 좀씩 다르긴 하지만 뭐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1, 2, 3위 뭐 상업은행을 가져왔는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도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 마켓캡으로 보면은 JP모건이 340빌리언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270빌리언 그리고 웰스파고가 167빌리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12개월 포워드 PER 보면은 9.2, 9.3, 9.0 9배 수준으로 비슷하고요. 예, PBR도 1.3배, 1.1배, 1.0배 거의 비슷한 거고 수준이고요. 다만 저 ROE는 큰 은행일수록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JP모건이 14.4%,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5%, 웰스파고가 9.05%.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은행주들이 그 마켓 PBR이 지금 0.8인데 은행주들은 거의 다 뭐 0.4, 0.5. 그렇습니다. 미국도 PBR이 마켓 PBR이 한 3.3에서 3.5인데 은행주들이 1.3, 1.1, 1.0. 은행주들이 확실히 조금 이제 시장 평균보다는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데 PBR 1.3, 1.1, 1.0이니까 거품은 전혀 찾아볼 수는 없네요. 그만큼 이제 은행의 혁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을 대체할 만한 것들도 최근에 뭐 결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나오고 있고 은행의 영역이 조금씩 좀 다른 데로부터 좀 위협받고 있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위기 때 은행들이 좀 희생을 하잖아요. 그런 또 정부 규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멀티플의 확대 이런 것들은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본질적으로. 그래서 뭐 은행도 전통적인 그냥 경기 관련된 시클리컬 산업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은행이 경기가 좋다고 해서 갑자기 은행이 우죽순처럼 생길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카르텔을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 그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산업은 철저하게 이제 PBR 보면서 트레이딩을 하면 되는데 지금 PBR이 0.9배 정도, 1배 미만으로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 전무님이 말씀하셨듯이 PBR 바닥에서 잡아서 1.3배, 1.4배 이런 식으로 좀 비교적 단기간에 갈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기예금 3%짜리, 4%짜리 넣는 것보다는 이런 시클리컬 기업들 지금 이렇게 바닥 국면에서 매수해서 30% 정도 수익을 내는 게 좋다라고 보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서 예. 이제 바닥이 또 나오는 예.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모습이 최근에 미국의 금융주에서 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최일호 상무님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